장남부도 역시 이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금 인구 소멸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 어려움들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제도적인 노력들이 더 성과 있게 발전되도록 여러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 2부로 나눠서 지난 7월부터 5달 동안의 그 지방 소멸 위기에 관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통계로만 봤던 그 현장을 둘러본 우리 저희들 취재 기자의 그 얘기는 마치 전염병이 번지는 것처럼 지방 소멸 위기가 전국토로 번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 인구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세미나 참석하신 여러 학계 인사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확대 개편되면서 지방소멸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계와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행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대안들이 나와서 앞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처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지방 행정을 맡아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 정부의 자율권과 자치권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자주권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모든 인력 운영에 있어의 자주권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비수도권 지역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 더 많이 지방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에 특화된 산업 육성하고 또 지방에 특화된 산업단지도 만들어 날 뿐 아니라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애들 교육 문제를 당장 제일 먼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문제, 또 의료시설 문제, 문화여가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자족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아마 중앙정부가 조금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수요를 발굴해내고 그것을 여론으로 형성해 갈 수 있는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면 또다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재를 잘 키워나가고 그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현장에서 늘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중요한 여러 가지 이 발제와 또 토론을 통해서 과제들 잘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 부활의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뭐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출 사유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직업 문제가 40% 가량이 되고요. 또 이 고용률을 보면은 20대 고용률이 대구 경북이 한 55% 정도 되는데 수도권은 65%로 한 10% 정도 차이가 나고 전국平均이 또 한 60% 되는데 대구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고령화가 가속이 되고 있고 지역 경제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청년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뭐 지사님 계십니다만 청년 지원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천 년 동안 중앙 집권제 했는 걸 피를 거꾸로 솟도록 만드는 방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그건 헌법을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저도 그때는 뭐 안 얘기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를 중앙에서 도와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기업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다 망합니다. 하여튼 이 국회의원님들 당선대가 와서 다음 22대 때는 확실하게 좀 바꾸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각종 생활 인프라, 육아와 교육까지 다단하게 얽히고 섞여 있어서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생존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오늘 논의될 고견들 잘 새겨듣고 인구 소멸에 대응할 실질적인 지원이 지방정부에서 적극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추월하였고 지역 총생산은 이미 2015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임금 격차의 확대 속에서도 수도권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226개의 기초정부 중에서 89개의 지방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 평준화 정책이었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균형 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 못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의 정의와 지방의 정의는 다르다는 관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가치이고 헌법 정신이기도 하며 이 같은 접근이 바로 역대 정부와 다른 점입니다. 지방 분권을 통한 중앙 권력의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통해 국토 공간의 공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방 발전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4대 가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주도 균형 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인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의 5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3년 6월 9일에 제정 공포되고 7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하여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향후 5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0월 30일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고 11월 2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지방시대 엑스포의 계기에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의 지방 공약까지 담은 국정 운영의 기본 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계획은 재정 지원까지 뒷받침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도 확대할 것입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되어 온 균형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계획입니다. 분권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중 근본에 처음으로 포함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대 초광역권 지자체와 3대 특별자치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계획입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초광역권 연계 협력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 시행 계획을 통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10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핵심 정책은 4대 특구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이 주도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지방시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방정부 주도로 여의도 2배보다 넓은 면적인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의 첨단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특구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10가지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파격적인 국세 중심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및 정주 여건의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을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연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투자 활성화와 시도 간담회, 국회 포럼, 지방 토론회 등을 통해 특구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과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등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발전 특구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도입하여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 지역산업과 교육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방주도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방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앙정부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로컬 대학 육성과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사업을 구축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구현하겠습니다. 라이즈는 지방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를 24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라이즈 계획 실행을 위해서 고등교육 관련 규제 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고교, 대학의 지역인재 양성, 지역대학의 취업, 창업, 평생교육의 지역기반 발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로컬 대학은 지역산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담대하고 자율적인 혁신 지원, 범부처 지방정부 간의 장벽 없는 그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집중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혁신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부터 시도별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공청회는 이번 주죠. 교육발전 특구 공청회는 29일 날 포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대구에서도 이어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의료복지 혁신으로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얼마 전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에서 대통령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역 필수 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지방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 교육, 의료의 한 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공백 없는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하여 소아, 응급, 심내혈관 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를 개편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 강화 및 권역 내의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의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생명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를 혁신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충분한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 유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등 추진 기반 또한 강화합니다. 네 번째는 도심융합 특구를 조성합니다. 5대 광역시의 도심의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이 함께 가능한 복합 공간을 개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지방에 확산시켜 침체에 빠진 지방도시의 도심을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방 5대 광역시를 도심융합 특구로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특구를 육성합니다. 각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로컬 콘텐츠와 브랜드를 키우고 지방의 13개 도시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지방의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로컬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지역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문화매력 자산으로 로컬 100을 발굴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고유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뽐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대 특구 이외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과 산업단지 제도를 혁신하여 지방경제의 성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투자 프로젝트에 세제 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을 해나가고 유연한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첨단 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고 투자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지방에 5개 이상의 디지털 혁신 지구를 조성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방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여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지방 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소규모 농어촌 체험주택인 세컨하우스와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는 청도와 금년도의 지역 활력타운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금, 농지, 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해 안정적 농업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킬러 규제를 일괄 해소하여 지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입니다. 중앙지방 기능 조정 및 자치권의 강화, 주민자치회 개선 및 자치경찰권,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연계, 특별자치 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 분권을 통한 큰 지방정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지방정부보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적 도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정부 모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시도의 지방공약인 지역정책 과제와 추진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방이 절실히 필요한 신산업과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수건사업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제2차년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를 늘려나갑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는 연대하여 상생 발전하는 지방시대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시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재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89개라고 하시는 그 2021년도 진행된 것이고 2023년은 118개로 늘어났습니다. 소멸 위험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깊은 수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저출산이 그 맥도날드라는 교수는 1.5 이하면 이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뭐 함정 치고도 너무 깊은 함정에 빠져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자, 블랙홀 현상, 이 청년 20대 순인구 이동을 제가 표시했는데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완전 빛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20대가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진단을 할 때 지방 유출과 저출산이 결합작용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데 지방 소멸은 수도권 인구 집중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 감염 혼잡 생기고 수도권은 저출산에 시달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전체적인 저출산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2047년 지도입니다. 소멸이 완전히 심각해지고 지금 추세를 끊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소멸 현상을 진단하는데요. 지수를 우리 일본에서 그런 지수를 씁니다만 다인 여성을 65세 고령인구로 나누는 수치인데요. 이 단점이 뭐냐면 수치가 높을수록 소멸 위험이 낮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이동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K 소멸 지수에서 고용정보원에서 수정된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대로 보면은 118개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인구 감소, 사회적 이동을 고려하면 한 138개까지 늘어날 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1위 국가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0.78이죠. 근데 대도시는 더 낮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요.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요 정도 수준인데도 1.5, 3 이런 수준인데도 이민층을 둔다, 아동가족층을 둔다,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보니까 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정하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기구는 천천히, 전담 부처는 천천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 투입 규모를 볼까요? 2023년에 51조 정도 투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뭐 조금 예산이 뭐 기승에 있다 이런 언론의 시비도 있습니다만 1년에 50조씩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난 동안에 많은 그 노력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1년, 15년간 380조 투입했다는데 저출산이 뭐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가 50조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2.2%, 프랑스나 독일보다 훨씬 적게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 집중입니다. 이게 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우리 그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11.8%야 50.5%. 그리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건설을 한 것을 뭐 큰 치료로 내세우고 있는데 세종시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0.7%입니다. 0.7% 계속 그 차지하기 때문에 이 포션이 아주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동 추세를 볼까요? 우리가 아까 다들 지적하시는데 계속 이제 그 청년층이 특히 많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말씀. 단일 방향이죠. 수도권 단일 방향입니다. 화살표를 보시면 수도권 단일 방향입니다. 특히 청년 인구 비율이 수도권의 55.5%, 전체 인구 비율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정책의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정책의 문제점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언제나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 미혼 남녀를 포함해서 전체 남녀를 조사해 보니까 경제적 부담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이 저출산 원인을. 그런데 미혼 남녀 청년을 대상으로 해도 경제적 부담을 1순위로 뽑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저출산 정책은 1순위가 일반 가정의 양립으로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2순위가 경제적 지원에 되어 있죠. 우선 순위가 정확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렇습니다. 여성들은 보육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강력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가정 양립에 일단 정책이 있다는 말씀. 정책이 불충분한, 저는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50조 투자하지만은 그에 그 사람들의 생활체계라든지 인식을 흔들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원자탄 생산할 때 그 크리티컬 레스라는 개념이 지속적인 그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질량이거든요. 그 최소 질량 정도로 투입해 유효한 배나가 일어나는데 그 정도 배나를 못 일으킨다. 그 정도는 우리 예산이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균형발전 정책도 우리 뭐 위원장이 계시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강화된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시대 정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4대 특구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기회발전 특구, 이런 데 우리가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멸 정책의 문제점인데요. 자율성 중심의 그 노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2047년 2117년이 되면 뭐 거의 뭐 없어질 지경입니다. 없어질 지경이라는 게 의존 재원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대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이 좀 부족하고 이런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 개혁 이건 말씀하시는데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1조 원인데요. 1조 원 가지고 89개 지역에 투입하는데 그것도 다 투입 안 합니다. 강서 지역에 89개 강서 지역에 대해서 95% 7,500억 원만 이제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티핑 포인트인데요. 이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까지 그 지점에 이르도록 이제 투입이 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자, 기본 방향인데 여기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컨트롤 타워, 인구 전담 부처를 해야 되고 저출산 대책, 지방 분산 대책, 지방 소멸 대책 이 세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만이 우리가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가구 경제적 지원도 나옵니다. 이 선진국의 스웨덴, 프랑스, 영국 같은데 물론 뭐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 상당히 참고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소득세를 내지 아이 가진 여성들에게 평생 소득세를 내줘야 됩니다. 아동수당 관계없이 6천까지 어린이집 이용에 관계없이 6천까지 1인당 50만 원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15세까지는 보육, 공립, 유치원, 의료비 무료를 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돈이 그 돈이랑 그 돈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인식을 매달시키기 똑같은 돈을 투입하고 인식을 매달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일가정 양립도 물론 필요하죠. 출산급여제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연구 논문을 다 뒤집어보니까 저출산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 중에서 아동수당이 아니고 출산급여제라는 게 많이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거 교육 지원도 해야죠. 물론 출산해가지고 애를 가지면은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사실. 주택을 못 구해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 제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알맹이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게 다만 그날 해양할 수 있는 그걸 담아야 되는데 하나 양보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데 매달리는 게 얼마나 절박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날 이양을 받으려고 시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특별자치도 안 해주면 경북에 그날 이양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경북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그 특별법에 담아서 그날을 내려받자. 이런 제가 제안까지 드릴 정도로 지방에서는 절박합니다. 저는 지금 메가 서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메가 서울로 해놓고 또 통합을 하고 이거죠. 메가 서울 것처럼 기능적인 얘기인데 이 통합을 또 한다고 왜? 선거에서 이펙트가 없으니까 통합이라고 이야기해야만 이게 이펙트가 크니까 그래 가는데 사실 메가시티 같은 건 기능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물론 뭐 불필요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순서가 맞겠다. 순서가 지방부터 가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 자율성이 생기고 경쟁력이 높아진 다음에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안 생기는데 수도권부터 먼저 해버리면 수도권이 더 좋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면 그래도 지금 지방에서 쏠려가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 통합을 시키고 정치수도 행정수도에 대비되는 경제수도를 한 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 입성법이 있죠. 그런데 이 한번 제가 표를 보십시오. 이 국가 재정 지원받는 대학들은 오히려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받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국립이라는 이름을 빼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공공부문화. 소멸된 기금도 저는 많이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5조 원 정도가 돼야 뭐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조치를 특성화 사업을 해보지. 지금 1조 원까지는 권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중주 소지도 우리 경북도 지사님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상생 발전을 해야 돼. 농촌하고 도시하고 상생 발전시키려면 이중주 소지 하지 않고는 상생 발전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말씀만 시켜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향사람 기부제, 지금 돈을 내면 낼수록 기부제에게 부담이 많이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 가지고 기부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기부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일본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기부자는 1.6% 받는데 우리는 500만 원 기부하면 기부자가 81.8% 부담합니다. 이런 제도를 왜 설계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기부제, 일본처럼 우리 기업에 기업이 기부하더라도 이렇게 기부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문제입니다. 인구 전담 부처인데요. 우리가 지금 산하일 위험에 있는데 예산과 부처 수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인구 전담 부처를 저는 만약에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처를 독립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총리실 밑에 인구 위에 처들을 두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랍니다. 저한테는 1단계로 아동가족청으로 제가 후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일본 아동가족청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가족수당청이 생겼습니다. 독일 이민청, 영국 이민청.
이 우리보다 지금 출산율 다 높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조 해놨습니다. 티핑 포인트 사조입니다. 담대한 정책을 해야 된다. 만약 현금 지급이 이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정책을 해요.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 자, 5천만 원에 1억제가 제시했는데 0.78입니다. 24만 9천 명. 50만 명 출산을 목표로 한다면 1.56이 됩니다. 그 소요 예산이 얼마냐? 50만 곱하기 5천만 원. 25조 원 들어가. 1조 원 투입하면 50조 원 들어가. 그럼 재원은? 세금 인상이나 국채 발행해야죠. 왜?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요. 미래 대한민국이 없을 일 문제인데 이걸 아까워하고 되겠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인식들 전환이라고 지적했는데 매월 50만 원 아동수당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 6살까지 지급하면 3,600만 원이 나거나. 자, 매월 어떤 분이 제안해요. 매월 70만 원으로 올리고 15세까지 지급하자. 그렇게 되면 1인당 1억 2천만 원이 투입돼요. 인식틀 전환이죠. 똑같이 1억 투입하고 이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만지는 분들한테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모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들을 바꿀 것인가? 그 정책의 초점이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경상북도의 지방소멸 심각성과 시급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문제인식,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시급성 실태, 요약 및 정책 제안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좀 중복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스킵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식 부분입니다. 지역 인구 문제의 3중고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지만 지역은 사실 유출입도 굉장히 큰 고려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유출입은 이민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유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은 유출에 아주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경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굉장히 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출산 보육 환경 개선 등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들이 학령 인구가 되거나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대도시로 내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조적인 불균형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래 이동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자원 투입과 경제 활동의 불균형 현상이 있다. 지역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구는 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책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2000년 초반에는 주로 이제 주민등록 인구 유치 위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년 인구 지원이나 또 최근에는 생활 인구, 듀얼 라이프, 워케이션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유출도 물론 중요하고 이동도 고려해야 됩니다만 우리 이 문제의 근원은 출산의 문제다.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에 답이 있나라는 이제 사투리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 퀘스천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질문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석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세수가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공자께서 근자열 원자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버전으로 해석하면은 지방자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 펼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은 인구가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인구 문제에 답이 없다는 그런 막연한 퀘스천과 그런 선입관보다는 인구 문제가 우리 사회 구조의 종속 변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사회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시스템의 스마트 연착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을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적응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인구 문제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여러 가지 양상이 다릅니다. 과거의 이촌향도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양상은 농산어촌에서 대도시로, 인근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갔다면 지금의 이촌향도는 농산어촌에서 수도권으로,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으로. 사실 경북뿐만 아니고 대구 부산의 어떤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까지 계속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저출산 고령화라는 그런 막연한 이슈를 등장을 했었고 주로 일본 등의 사례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정부 내에도 대책팀을 꾸리고 여러 가지 기본법도 제정하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라는 책, 노란색 표지의 그 책이 소개되고 이 지방소멸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 어감도 굉장히 이제 끔찍하고 안 좋은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계획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시급성 실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 디스크립티브하고 좀 해설적인 내용입니다. 설명적인 내용입니다. 이 지수는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소개를 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 이동 유출입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단점의 하나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임 인구와 고령 인구의 비율로서 이 지수를 정하다 보니 노인 1명, 젊은 여성 1명이 있는 지역보다 노인 1000명, 젊은 여성 인구 999명이 있는 지역이 지방소멸 지수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 비율로서 이거를 이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점도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추이나 또 우리 지역사회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에서도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X제곱이라고 해봤습니다. 지방소멸의 X제곱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X는 이겁니다. 데드크로스. 출생보다 사망 인구가 많아지면서 2020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이게 첫 번째 X입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과 지역의 인구 역전 현상입니다. 2019년부터 이렇게 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진학, 취업 등에 살고 젊은 층이 좀 많이 나가는 형편이고요. 조금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고차 서비스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물리적 국토 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 수준은 향상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차 서비스 기능은 이런 겁니다. 대학, 의료는 종합병원, 대학, 양질의 일자리, 지식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이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지역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서울 집중이 더 심화되고 또 국민의 기대 수준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도와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11개 시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영호남의 인구 감소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은 한때 270만 명에서 지금 256만 명 정도이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도 5.3%에서 5%로 줄었습니다. 3대 전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기, 서울. 대구와 경북은 공히 서로 간의 인구 이동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대 전출지는 대구, 그 다음에 경기, 그리고 서울의 순서이고 전출 사유도 사실 이제 직업 때문에 전출한다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나 첫 번째 전입 전출 사유는 직업입니다. 주로 경북을 살펴보면 20대는 일자리하고 진학 때문에 전출하고 50대 이후에는 일부 전입이 있습니다. 주로 귀농귀촌이라든가 또 대구에서 사시면서 이제 자녀가 교육을 마치면은 인근 시군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북에는 인구 5만 이하의 시군이 9개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그 중에 2개는 2만이 안 됩니다. 울릉군과 영양군입니다. 울릉군은 사실 좀 특수지역입니다. 도서지역, 접경지역은 특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울릉도는 좀 제외하더라도 영양군이 2만이 안 되고 5만이 안 되는 시군도 2만에서 5만 사이인 시군도 7개가 있습니다. 수원이 아마 인구가 기초에서 가장 많은데 영양하고 비교해보면 78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인구수는 78배 차이입니다만 예산과 공무원 수는 그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40몇 배, 50몇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것은 수원시는 효율이 높고 영양군은 인구가 적어도 그 기초시설이라든가 기초행정의 수요를 대응할 만한 조직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 비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년간의 시군별 증감을 살펴보면 경산시와 예천군은 일부 증가했고 나머지 영덕, 봉화 등은 좀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별로 제가 이제 직접 통계를 다 체크를 했는데 출생아 수가 한 명도 없는 읍면동이 경북에서 11개입니다. 작년에 2022년에 출생아 수 제로입니다. 그리고 한 명 이상 10명 이하인 읍면동은 103개 읍면동입니다. 이들 읍면동은 사실 지속 가능성에 크게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문제는 이러한 지역이 주민들의 행복도나 정책 만족도도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 고리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 유출이 되는 이런 악순환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실 과소 지역은 공공 서비스 전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 서비스 전달은 앞으로는 좀 신축하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기 버스를 계속 운행하기보다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게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도 높고 비용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취락 커뮤니티 상실에 직면해 있고 농업 인력 저하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살펴봤듯이 103개 읍면동에는 출생아 수가 5명이었고 출생아 수가 전무한 읍면동도 11개가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2020년에는 군위군도 포함했는 수치인데 이때와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전무한 읍면동도 7개가 늘었고 출생아 수 1명에서 5명 이하인 읍면동도 약 12개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도 규모 불경제와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군의 3파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X축은 인구 증감률을 기준으로 했고 Y축은 고령화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기 인구 위기 지역, 즉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속해 있고 일부만 여기 일사분면에 있습니다.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 경산은 대구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김천은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칠곡은 산업도시이기도 하면서 대구와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요약하면 광역 대도시 옆의 위성도시거나 정책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정책적으로 조성된 도시가 아니라면 기존의 전통 도시들은 전통 농산어촌 지역들은 위기 지역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의 인구 구조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 인구 모양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아들이 제 나이가 될 때가 아마 이때인 것 같은데 그 녀석을 보면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사실 역사상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양비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후기 고령자 비율이 6.6%입니다. 경북은. 그래서 이제 이 후기 고령자가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문제 시급성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인구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제일 많고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에코붐 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0세에서 지금 10세 이하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앞서 피라미드에서도 봤듯이 그래서 앞으로의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철저의 평균 출산 연령이 32.85세입니다. 이 출산 연령이 지금 마지막에 지금 골든 타임에 마지막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입니다. 경북도 역시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볼륨이 가장 크고 또 그 에코붐 세대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경북은 경북 첫째 평균 출산 연령이 32.28세입니다. 전국보다 조금 더 낮죠. 이 첫째아의 출산 연령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첫째아의 출산 연령이 한 살 늦어질 때마다 합계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산 연령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출산율은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의 본질은 수와 구조와 변화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법률은 지금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계획도 지금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통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으로서는 프랑스에는 국립인구학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한데 지역부총리 같은 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러프한 제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 정책이나 인구 문제 등을 총괄하는 지역부총리도 도입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에서도 인구정책 관련 부서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기초에서도 조사 분석이나 대안 모색이나 거버넌스 운영 같은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센터라는 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도 필요하다. 적어도 광역 단위에서는 좀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연구원에 인구정책센터가 있고 부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센터는 이제 좀 약간 자율적으로 만든 센터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라든가 지원 기반이라든가 운영 기반이 다소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좀 광역에도 이런 센터를 두고 지역에 협력적 네트워크 허브 기능도 하고 또 지역 인구 문제의 조사 분석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 발굴, 모니터링 같은 기능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년 10조 원인데 이 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성이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지역 활성화 펀드 뭐 이런 쪽으로 좀 전용하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는데 요 펀드, 요 기금을 계속 10년 동안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간에 자립적 생순환 구조를 만들고 거점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 리소시 정편인데요. 사실 읍면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우체국, 농협, 마트, 농약상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위태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런 경우도 이 유지가 안 된다면 시설 복합화도 좀 적극 모색하자. 2021년에 제정된 학교시설 복합화법이 크게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반은 초등학교고 반은 주민복지시설이고 뭐 이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화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소멸 위기 대응과 협력 방안 제언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이병민입니다. 예, 저희가 건국대 문과대 학창이기도 하고요. 제가 경제지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회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토론자분들께 이렇게 충분한 시간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마 또 자료집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영남일보의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또 정리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 좀 정리를 해주실 때 한 5분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소멸인데 그 뒤에가 생존과 대응, 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뭐 하예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핑 포인트나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인데 관광이라든지 지방행정 그리고 이제 지역 실제적인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이제 청년과 대학 그리고 이제 산업부문으로 아마 저희가 토론자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시고 귀한 토론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앉아 있는 순서대로 김성명 박사님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해서 특히 인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뭐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무래도 관광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체부 쪽에서 이제 실시하는 관광에 대한 정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능사업과 개발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능사업 같은 경우에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지역에서도 반길만한 정책 중에 하나가 워케이션이라는 정책입니다. 정책 사업입니다. 아마 이 정책이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마 일본에서부터 지방상생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마 작년부터 문체부에서는 시범사업 그리고 올해는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워케이션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워케이션 사업이 왜 열풍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광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일의 관광 수요, 평일의 수요를 어떻게 관광객을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왔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평일에 수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에 아까 인구 소멸 그 다음에 이 일환으로 나오는 생활 인구에 대한 이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발 사업보다는 지능 사업이 예산의 규모가 작아서 이제 관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정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케이션은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서는 한 4-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사항을 묶어서 워케이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패밀리형 워케이션, 그 다음에 기업형 워케이션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워케이션이 관광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등장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바로 뭐 정부, 지자체, 기업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면서 이 4명의 주체 요인들이 합쳐서 워케이션을 실시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업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홍보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직 그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워케이션 사업들이 정책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처럼 인구 소멸의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올해 시작된 정책이다 보니까 크게 올해 뭐 정말 폭발적인 성과를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시작했을 때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한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 소멸, 그 다음에 인구 지역의 생존을 위한 정책 대한 사업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앞서서는 큰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좀 작은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관계인구, 생활인구, 특히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죠. 생활인구에 대한 유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워케이션이 한 2-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홍보, 기업들의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올해 이제 워케이션 워케이션 중견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었을 때 기업들은 아직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한 절반 정도가 워케이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실제 점차 그 워케이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가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이 근로자들의 어떤 이 직무 간의 형평성 때문에라도 워케이션들이 저희연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하는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워케이션을 좀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워케이션이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서는 복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기업들이 복지로 어떤 이 워케이션을 경북의 그 휴가의 개념, 그 다음에 일의 개념이 합성한 이 복지의 개념으로 경북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처음 도입한 워케이션 사업이라든지 이 경북형 워케이션 사업이 앞으로 이제 성과가 기대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체나 기업들 포함하면 아마 DMO나 또 포괄적인 아마 거버넌스 체계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유치나 이런 일 휴양 연계되는 사업에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정책실장이시죠. 이서영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곤조한데 타이머를 일단 켜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에 73페이지에 제 토론 발제를 미리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끊었을 때는 나머지 내용은 자료집을 가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구감소 지역 걱정센터가 저희 실 산하에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나 정책 과제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 토론 주제가
소멸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동기 위원장님이야 워낙에 모시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발제 내용이었고 또 하이수 전 원장님과 완성조 박사님 좋은 아이디어 공유를 해주셔서 이후에 지역균형 발전 정책, 지방 소멸 대응 정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개편하면 좋은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사실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북도 사실 많이 지원해줬지만 또 전남도 지방 소멸에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고 있어서 그 지방분권 현재 법률상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설치 운영돼서 어떻게 보면 현 제도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마련하 나가는데 좀 지역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도지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방이 살아갈 길을 이제 모색을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중앙 관료들에 의해서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도 보면 인구 감소 지역에 새로운 특례를 줄 수 있는 방안,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특례를 마련해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또한 사실은 중앙집권에 막혀서 제도로서 사실은 뚫고 나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방의 살 길들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개편들이 지금도 준비되고 있고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 또 지역에서 도움을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4페이지에 저는 사실은 현행 제도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 속에서 현재 지금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지방 소멸 대응에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이 지금 100개의 자율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11월 말경에 지방시대위원회 통과가 나면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가 될 것인데요. 대개 이제 이런 법정 계획들은 사실은 중앙이 어떤 지침하다 되면 그 똑같은 서식에 따라서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좀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지침 없이 지역이 스스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권면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많고 오히려 또 지역 공무원들은 왜 행안부의 이 기본계획은 국토부나 산자부나 보건복지부처럼 지침을 주지 않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이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됐을 때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앞서도 이제 기금을 확대하는 안, 또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 안을 제가 이제 지역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적으로 균형발전적으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고민의 단추도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방시대 5개년 계획과 같이 맞물려가고 있지만 이런 인구 감소 지역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기본계획의 자율성 그리고 이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자치재정권의 확대 지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분권을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재원을 지역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지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계획들과 함께 결국 특례가 좀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특별법상에서 많은 분들 이야기해주고 계시지만 특례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율성 속에서 어떤 특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모색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법 제도적인 개편과 함께 지역에서는 사실 이 자율적인 계획을 본인들 힘으로 수립하는 것들이 계속 노력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사항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말경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발표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아마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라든지 그 특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그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실제 이제 지역에서 정책 연구도 하시고 이제 많은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 전국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 의견 청하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왔습니다. 어제 저 앞쪽 대회실에서 전북특별법 통과 한마음 대회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 전북 국회의원이 한 10명 되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걸 보고 대구 경북은 인구 소멸지역이 아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대도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북특별법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지역은 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날 정식 출범을 합니다. 그 사이에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전부 개정안에 담을 저희 저 특례를 발굴하는 책임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 지금 행안위 일소위에서 오전 10시부터 심의 중입니다. 저희가 특례를 발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소멸이 아니라 우리는 광역 소멸로 가고 있다. 전라북도란 이름조차가 사라질 정도 위기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사람이 오르려면 산업이 있다니까 산업특례를 발굴해서 제안하면 구체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형평성. 왜 니네만 해주냐? 다른 지역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의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구 감소 지역은 사실은 형평성 문제보다는 더 앞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보다 더 앞서는 생존권의 측면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경우가 오늘 와서 느끼는 거는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 이념의 싸움보다는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보면 특례가 있는데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출입국관리법 특례를 보면 일부 있습니다만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강원, 제주, 세종 특별자치 시도가 있는 게 공동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감소 지역끼리 공동협력을 통한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는 저는 인구를 늘리는 게 출산율을 늘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돈을 투자해도 과연 가능할까 싶고요. 결국에는 생활인구와 이민을 늘리는 건데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과 관련한 특례, 또 이민을 받아들이는 관련된 특례를 공동으로 발굴해서 비수도권 연합의 어떤 그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예를 들면 저희가 강원도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 산악관광과 관련된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 산림청에서는 주요 권한을 많이 넘겨줬어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것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 중간 지역에 호텔 콘도나 레스토랑을 지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특히 경북 서부권이죠. 저희는 동북권 산악지역인데.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즉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이 안 오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절대 주지 않는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즉 생활인구와 관련 특례가 필요한 거고 이민도 마찬가지죠. 법무부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경북지사께서 제가 알기로 이민에 대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이번 특별법에도 많이 발굴했습니다만 한 개 정도만 굉장히 명목상 상징적 의미로 특례를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인구감소 지역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를 늘리게 하기 위한 특례, 그리고 이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민과 관련된 광역 권한을 관련된 특례 등등을 발굴을 하고 이것이 공동으로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특례도 적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평성보다는 생존권이 굉장히 앞선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생활인구라든지 이민의 구체적인 이제 정책 대안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전북이든 아니면 경북이든 대구든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협력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자로서 덕성여대에 계시는 정수희 교수님께 토론을 청하겠습니다. 아마 대학도 최근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대 정수희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 정책 현장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또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대학에 있고 대학에서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지방시대와 관련된 여러 정책 자료들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가장 귀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첨단산업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이라는 키워드는 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첨단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지방시대를 오히려 또 획일화된 어떤 균형발전 계획의 한 방향으로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술의 발전, 기술을 이끌어가는 어떤 한 지역과 이 국가가 어떤 선진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모든 도시가 첨단 산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학에서도 이 첨단 산업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지금 이 첨단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대학 안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런 쪽으로 교육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든지 뭐 라이트 사업이라든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상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뭐 융합과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와 새로운 어떤 교육 방안을 통해서 혁신을 꾀하고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실제로 지방 도시의 어떤 교육적인 그리고 지역 산업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창조도시 이론에서 이야기할 때 창조적 인재들은 창조적 환경을 보고서 모여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번 지방도시 이 정책 안에서 그와 연계된 어떤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조건의 어떤 그 보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만족하면서 지역대학 안에서 만들어진 단지 새로운 전공과 기술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만으로 지방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에게 지금 학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기회의 제공은 그들에게 선택의 조건이지 그들이 지방살이를 선택할 만큼의 어떤 우선적인 조건이나 절대적인 조건까지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매력적인 환경의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교육 중심의 청년들의 맞춤형의 어떤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들이 또 한편으로 전문성을 키워낸 이후에 과연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에서의 삶을 꾸준히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또 다른 유턴, 역유턴, 역피턴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의 그 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일부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역시 사실 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의 그 연계 같은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경북지역, 대구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문화 특구와 관련해서 K 콘텐츠 관광을 신공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지금 시대에 시적절한 어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한류라는 키워드가 한류 이꼴 대구 경북의 문화라고 동일시한다면 과연 정말 그런가?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 경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K 콘텐츠 관광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한 예로 콘텐츠 투어리즘이라는 사례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 투어리즘은 이제 요즘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로 한다면 조금 뭐 요즘 친구들 이야기로 뭐 덕질 투어, 성지순례 같은 이제 콘텐츠 속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콘텐츠와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간다든지 그거와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관광을 즐기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대도시권이라든지 서울이나 관련된 어떤 특수한 관광지만을 찾아가던 관광의 형태들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적 취향에 의해서 연령이나 성별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다른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직 그 취향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그 관광의 형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굉장히 특별한 장점을 가진 관광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이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그 대중문화의 성지라는 개념을 아예 지역의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한류 배우들이 한류 아이돌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팬미팅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그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또 그리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해서 그 지역 특구 사업으로 마을 호텔 같은 것들 일본에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러한 그 신공항 사업들과 K 콘텐츠 관광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취향을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만이 할 수 있는 오히려 소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잘 남아있는 가장 날 것 그대로의 그렇지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그 지역다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안동대 경북도립대하고 포스테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죠. 그래서 첨단 사업뿐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평생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는 평생 살기로서의 환경 조성이나 아니면은 뭐 콘텐츠를 활용한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마 사업까지도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게 홍진기 박사님 산업 쪽에 또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논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학계의 소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임산물도 채취할 수가 있고 어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자산이 있는 한 지역에서 인구가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단지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정상 상태를 유지할 거다.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진주시인데요. 제가 이제 고향에 관심이 있어서 지리기를 뒤져보니까 조선시대 때 진주목이라고 있었잖아요. 진주목사가 있었고 김시민 장군도 진주목사였죠. 그때 진주의 행정구역이 말 그대로 산청, 옆으로 가가지고 사천시, 고성군, 남해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의 굉장히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었고요. 조선 영조시대 때 인구가 6만 5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인구가 계속 팽창하면서 숲이 늘면서 진주시 단독으로 쭉 행정구역이 작잖아요. 35만. 나머지는 전부 별도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행정구역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행정구역은 소멸하겠지만은 저는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양적인 인구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지역 스스로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매력도 혹은 지역의 경제적 자산을 확충하는 게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한 경북대 하회수 교수님께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고요. 저는 사회적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단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지방에서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육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인구 유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고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면 결국은 지역의 인구 유출이 방지가 될 건데, 결국은 이제 좋은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 단계 혹은 대학원 진학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구들이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방시대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수도권의 인구 유출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지역의 교육 기획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라이트 체계라든지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경합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지금 저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수도권은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지 않습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광역 전체로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덩치를 갖추고 있지만은 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역의 광역 도시들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절대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금의 메가시티 문제는 서울, 김포, 인접도시의 소위 말하는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방 대도시 중심의 어떤 통합 문제가 먼저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가령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전, 세종, 청주가 통합해서 도시 이름을 그냥 대세청 특별자치시라고 짓자는 거죠. 자, 그러면 대덕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고요. 행정 수도가 세종에 있고 청주에 말 그대로 국제공항도 있고 많은 산업단지들이 분포하고 있고 산업체가 많습니다.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ICT 산업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냥 대세청 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저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기량지대 카운터베일링 에어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메가시티를 오히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심으로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도시들은 가용지가 부족해서 사실은 연구개발 기능을 갖고 있고 기획 기능을 일부 갖고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생산 기능과 연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부산만 하더라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시티는 일단 비수도권 광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회발전 특구가 지금 화두로, 지역 발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기회발전 특구의 맹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표준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성숙 단계의 산업들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비수도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산업들을 받았을 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외부 기업의 유치라는 외생적 발전 전략도 중요하겠지만은 지역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경쟁력이 강화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혹은 정부 출연 영역 기관 지역 근원을 중심으로 한 내생적 발전 전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기부 주도로 지금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300억 내외의 경우에 국비 지원을 통한 대규모 원전 기술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적 문화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어쩌면 경제적 공동체로서 허브 스포크 형태의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인구 감소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강력 단위에서의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적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선도적 모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행정구역이 사라질 뿐이다. 라는 말씀으로 아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남대 같은 좋은 이제 교육 기회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대경권에서 갖고 있는 기량지대, 일종의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메가시티 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내생적인 발전 전략으로서의 기후발전 특구를 어떻게 지속 가능성 있게 이제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또 허브 스포크 형태로 대구 경북의 이제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짧은 기간에 또 많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저기 교수님 같이 안성조 박사님 혹시 뭐 추가적으로 네,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소멸 행정보고서에 대해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분의 기조발제와 두 분의 주제 그리고 발표 그리고 5분의 토론자를 통해서 좋은 굉장히 소중한 의견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영남일보에서 또 잘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런 이제 제안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제안들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이제 이 점 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